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2탄으로 준비했는데, 대구 부동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근데 최근에 한 10년 내로 아파트를 투자했거나 뭐 실거주든 어떻게든 간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입주 물량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뉴스를 틀면 세계 경제가 어떻고, 그리고 외환 위기가 뭐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주 힘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사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뭡니까? IMF만큼 힘들지는 않겠죠.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자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고,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한 4페이지 정도는 좀 무료로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읽을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멘탈 관리 정도는 있죠. 원래 여기 1장에 대구 부동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페이지까지는 무료로 읽을 수 있는데, 2장에는 위기의 과거 흐름인데 뭐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해 주셨는데, 뭐 굳이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이 만 원도 있죠.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들어가면 좀 무료 한 4페이지는 무료니까 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이죠. 목차가 있고 뭐 한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겁니다. 핵심은 요건데, 자,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요건데, 80년대 후반에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도 이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80년대 후반에 5천만 원짜리가 있죠. 자, 5천만 원짜리가 이게 얼마가 됐는가 하면 한 2년 사이에 2억이 됐습니다. 2억. 쉽게 말하면 지금이죠. 여러분이 한 2년 전에 5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얼마 됐는가 하면 20억이 됐다. 20억. 엄청난 거죠. 자, 20억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5억짜리가 2년 만에 20억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붕 뜬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2년 만에 2억 정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5억짜리가 20억 됐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MF 때는 어땠는가 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동성로 일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어땠는가 하면, 건물이 있죠. 대출 금리가 거의 한 17%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건물 가격이 마이너스 70%까지 됐다. 마이너스 50%는 수두룩했고, 그래서 한 20억짜리는, 자, 20억짜리가 자 10억에 매물 나온 게 수두룩했고 10억에도 안 팔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6억, 7억 뭐 이렇게 되는 동성로의 빌딩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임장을 할 때, 상가 임장을 할 때 그때 나오신 분한테는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뭡니까? IMF 때 뭐 급락을 했죠. 자,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보면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IMF가 와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사례, 실제 건물이 요 건물이다라고 제가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이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좀 뜨겁다가 2003년도 10월 달이죠.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를 해가지고 전국의 부동산이 다 식었다.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전매가 허용되면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 기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03년도 분양받았는 게, 입주가 이게 05년도 정도, 06년도 이때 입주를 했는데, 자, 04년도부터 한 1년 반 동안 있죠. 이 오르막 내리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뭐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내년 힘들겠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된다는 건 100% 확실하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 걸 봐서는 대체적으로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하는 게 푸틴이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있죠,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제가 영상을 올렸듯이 가능하신 분은 한 달에 한 60만원 70만원이죠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매달 이자가 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있죠, 멘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은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고정금리로 있죠, 갈아타시고, 그리고 뭡니까, 여돈이 있으면 원금을 죠, 지금 굳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예를 들면 30억짜리 건물을 매수했는데 대출을 20억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 1년 전은 둘째치고 올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대출 금리가 뭐 2.5%, 2.7% 됐습니다. 근데 지금 5%다 이거죠. 자, 5% 좀 있으면 상가 대출 금리는 6%입니다. 자, 6%면 어디 되는가 하면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를 못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통장에서 한 500만원, 자, 이렇게 이자를 몇 건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계속 가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길어도 2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2년 정도 봅니다. 아무리 길어도 2년 내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가 일본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대통령이나 여러 국가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IMF 때는 이때보다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고, 제가 기억으로는 08년도 09년도도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할인 분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행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개인이 분양을 받았다는 그 차이다 이거죠. 그 차이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30 세대, 40 세대 중에서도 아파트를 뭐 최근 10년에 동안에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연일 대구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실거래가 뜨는 것을 지금 여러 유튜브 분들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있죠, 여러분의 클릭 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만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자극적인 그런 기사만,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해야지만 그 사람도 좀 보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설사 한 달에 50만원 70만원 더 낸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은 뭡니까? 하락장은 누군가 먼저 매수하기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잘 매수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나 처음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매수했는 그 금액대로 왔거나 그 금액보다도 좀 더 내려가가지고 자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게 냈었는가 하면, 여기에 동성로,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백이죠. 대백입니다. 대백인데 예전에 IMF 시즌에 어땠는가 하면, 지금은 여기 맥도날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튀어나왔죠. 나이 좀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예전에 여기 보면 시계탑이 있었죠. 이게 시계탑이. 그래서 시계탑이 있어가지고 항상 만날 때는 대백 시계탑에서 보자 해가지고 여기 사람 많이 모였다 이거죠. 버거킹 건물이기도 해요. 버거킹 건물. 요 건물이면 요 건물도 IMF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웬만한 건물들은 있죠. IMF 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도 건물 가지신 분이 더 걱정이 되거죠. 건물은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있죠. 자, 이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달구불대로 동성로 같은 경우는 뭐 2.5%, 3%도 있죠. 날개 도신 듯이 이렇게 건물이 팔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킨 그분들도 힘들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돈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돈 없는 가운데에서 건물을 매수한 분도 적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아껴가지고 버티는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봅니다만 어떤 유튜브 채널은 있죠. 지금이라도 저 가격에 던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 자 하락이 이렇게 되면 서울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2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기간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1년에서 뭐 1년 6개월이 이래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언젠가는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아니면 한 뭐 그렇게 마음을 편히 좀 먹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 부동산 투자를 이번만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건데, 앞으로 이와 같은 시장이 또 5년 뒤, 10년 뒤에 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천하태평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금리라는 것은, 금리와 물량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담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MF 때 제가 알기로는 동성로 있죠. 여기 있던 뭐 빌딩 같은 게 다 나왔죠. 안 나온 물건 없을 정도로 뭐 대출 금리가 17% 이렇게 되니까 한 15% 이상은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금 금리가 한 13%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주도 융자를 일으킨 사람은 건물을 내다 던졌다 이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때만큼의 그런 시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그때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았죠. 뭐 그때와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좀 아직 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내년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는 거죠. 바라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투매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부동산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향후 한 2년은 힘들다 생각하시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 여유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뭐 금리가 있죠. 3%에서 7%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출을 5억 이상 안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6, 7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좀 버틴다, 최대한 버텨본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1년 뒤는 알 수 없죠. 뭐 1월달 돼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뭐 공급이 원활해 돼 가지고 물가가, 미국 뭐 CPI 지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내려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뭡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도 불안해야 되고 가격이 내렸을 때도 불안한 게 사람 쉬운데,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내릴 때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연도별 입주 물량도 여러분이 꼭 제 이 책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그 아실이나 있죠. 뭐 다른 지인, 부동산 지인 그 사이트 보면 입주 물량, 월별 입주 물량, 뭐 분기별 입주 물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언제쯤 내가 돈을 얼마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지, 지금 하락 폭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나 언론 기사를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상가에 관심 있는 분이 적지 않은 거 있는데, 제가 상가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전자책을 이제 쓰려고 거의 완성을 한두 달 내로 할 것 같은데, 그때 할 때는 이렇게 저렴하게 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가격으로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녹아내 가지고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구매해 주신 분은 감사드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